본 영상은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전달할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플랫폼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금융 상품은 변동성이 크고 손실 위험이 높습니다. 모든 결정과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코인 헌터입니다. 달러가 강해질수록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3배 더 충격을 받는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그냥 숫자 노름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장바구니 물가가 덩달아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이죠. 내 소득은 멈췄으니 체감할 수 있는 압박감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기업은 원자재를 사들이는 비용이 치솟으니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발을 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국은 수입과 수출은 달러로 결제하는 구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달러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 경제 전체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 힘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는 부담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 경제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경제 구조가 수출 단가를 올리고 기업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단순한 경제 순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앞으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중심 구조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대로 두면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스테이블 코인 확산을 단순한 실험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은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수입 물가는 오르고 실질 구매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매달 버는 월급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2%인데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가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러 의존이 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이 자산을 지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5년 후 우리의 통장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주목해야 할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기존 가상화폐와 달리 달러, 금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를 고정시켜 줍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비트코인과 달리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라는 거죠. 장점은 분명합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환율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죠. 달러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충격이 2배, 3배 커지지만 다른 통화와 디지털 결제를 확대하면 생산 감소율이 25%나 줄어듭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단순히 보유만으론 부족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AI 아케이드는 그중 하나입니다. 은행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라 매일 5%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단순한 이익을 넘어 자산 가치를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의 가치를 지키는 안전망이 되는 거죠. 선택은 분명합니다. 달러 중심 구조 속에서 계속 흔들리며 내 자산의 가치가 깎여 먹을 것인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능동적으로 지킬 것인가. 한국 속담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써 100번 이긴다고 합니다. 이자라는 무기를 잘 써서 내 자산을 모으는 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출금을 알아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충전 가보시면 이체 한번 나오고요. 매부 들어가서 한번 클릭하면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철수입니다. 저의 잔액은 17달러. 과연 이번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내 지갑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많은 펀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결국 원하는 건 성공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 실패했는가. 하지만 기쁨은 금세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겪어왔는지이지 이익이 아닙니다. 자산 확보했다는 건 나의 선택과 판단이 일정 부분 검증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결정이 옳았고 불필요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적표, 원하는 직장, 안정된 수익,
이런 것들은 하나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꾸준히 준비했는지, 실패를 극복했는지가 다음에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은 승자로 남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란 걸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3사이클도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예금액을 높여가는 추세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빨리 간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자살을 잃게 하는 건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출금 내역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